3차 지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정의당이 3차 지원금 얘기를 꺼냈는데, 야, 이젠 지들이 이 썬텐을 날리네. 먼저 치고 나오네. 아직 민주당에서는 약간 난색을 표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외에는 뭐 이런 얘기 잘 안 꺼내는 것 같아요. 보면 조선일보가 근데 어제는 이를 비판하는 듯한 기사를 썼습니다. 김종인 정의당 3차 지원금 꺼냈다. 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23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현금성 지원 예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야당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년 보궐선거와 후년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지급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기사인데요. 어제 일면 기사였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이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조선일보가. 그리고 정의당하고 같이 김종인 정의당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쪽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인데, 아니 김종인이 정의당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밀어내려고 벌써 수작 들어가는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사실 국민의 짐한테 포퓰리즘과 정의당은 도저히 결합될 수 없는 단어지. 그렇죠. 사실상 도저히 뭐 자기네한테 쓸 수가 없는 단어잖아요. 조선일보가 참. 그래서 이거 비판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기사에는 뉘앙스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네. 뭐지? 네. 읽어주세요. 야가 먼저 꺼낸 재난지원금 3조 6천억. 계산까지 했어? 동물까지? 네. 그리고 김종인이 아니고 야입니다. 그냥. 야. 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천억 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처리하자고 정부 여당에 제안했다. 정의당도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고 했다. 그동안 여당이 주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야당 주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진되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 이 내용 자체가 약간 묘하게 뉘앙스가 다르죠? 네. 뭘 묘해, 완전히 다르구만. 아니 어제하고 오늘 너무 이렇게 달라가지고. 어저께는 나쁜 놈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기사고, 그쵸. 이거는 칭찬하려고. 칭찬 앞서가는 놈. 그럼 맨 뒤에 민주당의 난색을 표했다는 어떤 민주당의 난색을,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 당대표가 그 소리를 했어,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 일각이라도 얘기를 꺼내놓고 해야지. 난색을 표한 적이 없는데. 난색을 표한 더불어민주당을 찾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정의당은 일부 이슈에서는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자신들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국민의힘과 공조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정의당도 정부가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여권 관계자는 정의당이 세대교체를 통해 이전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해 실제로 정책 성과를 내느냐가 과제라고 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뭔가 이제 민주당이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정의당도, 그러니까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어제하고 오늘이 완전히 기사가 바뀌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럼 뭐 데스크에 얘기가 있었던 거지. 뭔가 들어왔겠지. 아니 어제는 김종인 들어간 그러니까 거지. 그것 때문에 얘기가 들어왔겠지. 야, 거기 까지 마. 어차피 우클릭 하실 분이야.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셔, 그분. 더 우측에 끝까지 가셔야 되는데 이번에 정의당 업어갖고 그때 같이 갈 거란 말이야. 정의당을 업는다고요? 당연히 업고 가지 그러면.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야, 이마만큼 같이 가면 이미 업힌 거 아니냐? 아니 근데 계속 조선일보가 정의당하고 국민의힘 이야기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의당에 대한 오늘 기사는 정의당에 대한 내용이 거의 반이 넘었어요. 야, 이부아 PD야.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결국 정의당도 국민의힘이랑 합쳐져 가지고 앞으로 사세 확장에 나선다고. 지금 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인 거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번으로 만든 거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사고 치면 업주 잡아 넣읍시다. 일종의 협박법안처럼 보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업주들이 반발할 수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봅시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 앞으로 누구 공장에서 다치면 사장부터 잡아넣는다 그러면 이런 게 법으로 나온다면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인데 이거를 김종인이 받아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네는 이 뭐 정책에 대한 공조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정당 대 정당 공조로 들어가는 거고. 정당 대 정당. 내가 네가 말하는 건 다 들어줄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고 이게 다 들어주는 게 결과적으로 국민의 힘의 지지율이라든지 계속해갖고 이런 게 이어지게 되면 내부 반발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선일보가 밀어준 이유가 뭐야? 종착역이 국민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니까. 우측에 있는 그 집, 우측에 더 우측에 있네. 철수가 가고 싶은 그 집, 용진이도 가고 싶은 그 집, 그 집에 갈 때까지 이 같은 포지션이 계속된다는 거야. 그 집에 가도 나는 정의당이 참 늘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의아하긴 합니다. 하여튼 참 희한하네요. 자, 어쨌든 참 뭐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기사가 조선일보 1면을 계속 장식하고 있어서 좀 신기했고요. 어쨌든 보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해서 줬잖아요. 선별해서 줬는데 1차 때는 엄청 뭐 소비가 많아져가지고 내수가 올랐다. 사람들이 뭐 고기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사실 2차 때는 1차 때와 달리 되게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우리가 해당이 안 되기도 하고. 내가 못 받아서 그래. 내가 받았으면 내 돈 보태서 겁나게 써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대상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조용하다 2차 때는. 그래서 1차 때는 너무 조용해서 이 효과 2차 재난지원금 이 선별로 낸 이 준 재난지원금 효과가 언론에 나온 게 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사주간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봤는데 여기서 기사를 냈더라고요. 한번 읽어주세요.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지출을 늘린 효과를 기록한 것과 달리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출을 막아 사업장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졌다.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감소했고 이전 소득만 증가했다. 근로소득의 경우 3분기 347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1% 줄어들었다. 지난 2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약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3분기 1.1% 감소는 3분기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식료품이나 보건 등의 지출은 높아졌지만 의류 및 신발, 교통, 오락 및 문화, 교육, 음식, 숙박 등의 지출이 낮아지면서 지출 감소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소득 증대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이게 사실은 뭐 시사주간이라는 제 인터넷 사이트는 전 처음 봤는데 근데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게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네. 그 기사의 문제가 뭐냐면 네. 그 근로자나 사업소득에 관련된 부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재난지원금의 기준인 것처럼 또는 효과인 것처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른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폐업을 당해야 했던 강제로 폐업을 줄여왔던 업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된 거고 또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업체라야 이걸 또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증빙이 가능한 네. 사람만.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내가 상반기에 이만큼 벌었는데 3분기에 이만큼 덜 벌었어요 라고 하는 게 증빙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는 놈들은 거봐 돈 버는 애들이 돈 좀 덜 벌게 됐다 그래서 보태준 꼴밖에 안 되잖아 뭐 이런 얘기인 거지. 네. 이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개념이 참 모호하긴 한데 근로소득은 어차피 꾸준히 그대로 받잖아.
예를 들어 뭐 그렇죠. 수당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뭐 한데 그렇죠. 사업소득은 확 줄어들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 사업자들을 위해서 돈을 지급하다 보니 이 사업자들은 이 돈을 다시 재활용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렇죠. 목돈을 받아도 200만 원 뭐 이렇게 목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밀린 직원 인건비를 주거나 밀린 가게세를 내거나 이래버리면 그냥 녹아버리는 돈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돈이 그냥 1차만큼의 묻혔죠. 효과가 네. 없었던 거지. 네. 그럼 근본적으로 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선별적 지급이 잘못됐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줘야 이게 제대로 쓰는 그렇죠. 기사란 말이야. 네.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 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산삼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 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음. 누가? 여러분이요. 아니 근데 이 제목이 제가 이게 기사를 따와서 그렇지 제목은 그거예요. 효과 미비 결론인데 선별 지원 2차가 제목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쓴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가나님이 제가 2차 지원금 받는 사람인데요. 아직 지금 못 받았습니다. 11월 말일경쯤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늦잖아 그것도. 너무 아직 늦죠. 다 받은 것도 아닌가 보네요. 근데 통계청에서 이런 통계를 냈죠.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이제 선별 없는 100% 지급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야권에서 함부로 이 얘기를 그러니까 기존에 그 보수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이 적폐 세력들이 그동안에 포퓰리즘 얘기를 늘 꺼내면서 하는 게 절대로 용납 안 될 게 그 기본소득인 거거든.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 선별 없는 똑같은 동일한 지급은 이게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1차 기본소득이 성공했는데 이번에 선별 지급이 없었으니까 3차는 당연히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거든. 그렇죠. 근데 이 기본소득에 먼저 숟가락을 얹은 사람이 이재명 지사 빼고 김종인이란 말이야. 김정은이 2차 선별 이때부터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서 선별 없이 지급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한 수를 넘어서 본 김종인 나름대로의 정책적 승부세요. 결과적으로 또 어차피 지금 다시 팬데믹이 다시 시작되고 사회적 격리가 길어지게 되면 국가가 어쩔 수 없이 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선별 없는 동일 지급 100% 지급이 가게 될 것이고 이 이슈를 내가 먼저 꺼내놨다라는 걸로 선점하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쓴 정책이라는 거지. 이 포지션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급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겠죠. 야당이 반대를 하면 오히려 이게 충돌이 내부 충돌이나 마찬가지로 가니까 대신 여기에 대한 공을 국민의 짐의 공으로 돌리는 듯한 그렇죠. 이런 호도에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네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음에 만약에 선별이 아니죠. 뭐야 이거? 그러니까 뭐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을 3차가 된다면 선택적으로 한다든지 뭐 선택적으로 몇 하면 프로를 자른다든지 이런 짓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네. 몇 번을 얘기하지만 우리 돈 벌었어요, 여러분. 3, 4분기 때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기업들 법인세들 굉장히 많이 내야 돼요, 이제. 왜? 지금 올해 물가는
낮은 상태에서 물건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유가나 이런 게 원재료 비용이 워낙 안정적으로 공급됐고 크게 노사 안에서의 임금 상승 요인도 없었고 지금 우리가 위험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번 법인세는 진짜 철저하게 많이 받아야 돼. 역대급 법인세 수익이 올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럼 세수는 넉넉하게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를 갖고 이쪽에다 논의를 많이 줘야 된다는 거지. 국민들이 방역하고 피해보고 고생해서 참아줘서 이만큼 된 거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제끼기 위해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야 선택적 복지로 해갖고 나는 안 받았는데 우리 기업들 지원 없었는데 아니 뭐 코로나 방지하는데 뭐 기업 노력은 없나 이러면서 또 얘들이 그 숟가락을 훅 집어넣을 거예요. 앞으로 이게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경제 이슈가 됩니다. 늘어난 기업의 법인세, 늘어난 기업들의 공유를 갖다가 누구한테 쓸 거냐? 어떻게 쓸 것인가? 다시 기업한테 재투자해야 된다. 이따위 논리를 써낼 놈들이 국민의 짐인 거고요. 지금의 기업의 성공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지금 방역 성공과 수출 증대는 국민이 참아줘서 이만큼 된 거라는 점을 위시로 해갖고 이걸로 갖고 진짜 재난지원금을 정례화하거나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전 국민의 기초소득 보장을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 역할이 올 하반기 의회, 내년 상반기 의회 최고의 쟁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선수를 김종인 친 거야 지금.